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30원입니다. 작년에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예 그냥 당당하게 최저임금 다 못 주는 거 알지 하면서 일을 시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장님들도 영세 사업자나 한마디로 자영업자 분들이 많아서요. 이분들도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했으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업주의 진짜 형편도 어려워서 최저임금을 정말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액수라고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든지 안 그러면 최저임금을 낮춰야 되겠죠. 근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6,030원이라고 정해놓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주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시급이 4,800원이랍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을 올랐는데도 이 학생의 받는 돈은 3년 전 최저임금입니다. 아예 그냥 면접 때부터 점주가 다 못 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5시간을 한 달에 48만원 받는답니다. 목표가 저축이라는데 용돈, 통신비, 교통비 제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에서 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하는 휴학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한 달에 3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하고 120만원 받기로 했는데 한 달 총 근로시간이 232시간인데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120만원을 232시간으로 나눠서 보니까 5,172원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좀 적어서 미심쩍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최저임금을 안 주는 거죠. 설명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는가에 대해서 업소들을 갖다 한 사이트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은 작년 최저임금으로 주고 그 이후에야 올해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준다. 이런 말을 하는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100%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 같은 일에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법입니다. 그런데 업주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알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부러 안 준다는 겁니다. 김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최저임금을 준수한다고 붙여놓고는 5,580원 작년 걸로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때가 되면 이런 최저임금을 줄 만한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시급제 일자리 단속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지금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012년에 169만 명에서 2015년에 222만 명으로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11.5%인데요. 미국, 일본, 캐나다 같은 선진국은 5%도 안 된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그래서 이 불법이 방치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데 최저임금에 이르는 즉 6,030원을 만약에 못 받았다고 지방노동청에 고발을 하더라도 못 받은 만큼만 줘버리고 시정조치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작게 주고 고발되면 돈 줘버리면 되니까 결국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위반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크니까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법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문제가 된 16,777건을 분석해 보니까 사법처리는 34건, 과태료 부과 14건이고 즉 전체의 0.28%만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법처리도 대부분 벌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묻고 싶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예요. 노동부 뭐합니까? 지키지 않을 최저임금을 왜 유지를 합니까?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최저임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도 없고 스펙도 없는 사람들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질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할 때 대부분 최저임금이 되기 쉬운데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갈 만한 액수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없으면 이 사람들 생활은 더욱더 열악해지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유지하는 건데 그 유지될 만한 처벌에 관한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최저임금이 개판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필요가 있기에 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이 거주 형태인 전세 제도가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더불어서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가고 있고 대부분이 반전세나 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에 직장을 둔 어떤 사람은 30평형 아파트 전세가 2억 5천이었는데 이제 5억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저금한 돈 5천만 원을 보태더라도 2억을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금리 3.3%를 적용하니까 한 달 이자만 55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월세지요. 자기는 전세에 살지만은 은행에 55만 원을 갖다 줘야 되니까 부족한 전세 자금을. 그래서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고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데 이제 집 없는 서민들 고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아예 지금 엄청나게 올려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체 지난해 거래량 중에서 순수 전세를 제외한 월세 거래는 32.9%, 그 전에에 비해서 8.7%나 늘어났답니다. 이에 비해서 전세는 13.6%나 그 전에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화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씻없는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면서 전세살이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좀 있지만은 그러려면 전세금을 엄청나게 은행에서 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주는 월세를 그냥 은행에 이자로 내는 거죠. 그리고 서울 살던 사람은 신도시 저 벤두리로 전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도요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정가세가 꺾였는데 그 꺾인 거는 전세가 안 올라가서가 아니라 이제 전세가 없어지니까 거의 전세 대출을 못 받고 전부 월세 반전세로 가니까 전세자금 대출 추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들이 이제는 전세자금 받아와 은행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안 나오니까 월세를 요구하고 또 세입자들도 그 월세는 다 너무 부담이니까 절반쯤은 전세로 하고 절반쯤은 월세로 환산해서 내는 반전세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세 대출도 결국 월세라는 거죠. 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오른 전세값 내면 그것도 은행에 월세 내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경제난이 있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임금 상승폭도 줄어들고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서 주거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제 월세가 되고 반전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번다면 그 중에 수십만 원이 과거에는 전세금으로 커버가 됐는데 이제 매달 월세로 내야 된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소비를 줄이고 이 한마디로 경제가 더욱더 침체되는데 중요한 원인일 건데요. 정부는 뉴스테이 같은 비싼 월세 아파트를 가지고 마치 주거 문제 대책인 것처럼 하지 말고요. 정말 국가 차원에서 주거 공급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